네, 뭐 선서 하십니까? 뭐 선서는 안 하겠습니다. 선서 안 하십니까? 네. 일단 고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증인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선서는 거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재판부에서는 선서 거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네.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네, 잘 앉으십시오. 네,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네. 거부가 가능한지 판단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신문사항 준비하셨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될 때만 증언 거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질문하시죠. 증거 동의로 인해 진정 성립 절차 생략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증인 피고인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박성재 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입각 즈음, 그 박성재 장관님 입각 즈음에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근데 원래부터 조남이나 이런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직접 만나거나 그런 거는 입각 즈음에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증인 행정안전부 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과 얼마나 자주 만나셨나요? 이제 매주 한 차례 국무회의가 있는데요.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거의 봤다고 봐야 되니까 뭐 안 나오실 경우나 제가 출석 안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거 빼면 주 1회는 그 회의석상에서는 뵐 수 있었습니다. 국무위원이라는 공적인 관계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갖기도 하셨나요? 네, 몇 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번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20시 36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12월 3일 당일 일정은 어떠했나요? 그날 7시 반에 그 국무위원 조찬 모임이 있었고요. 끝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무회의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울산에 김장 행사에 내려갔고, 그런 다음에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하고 거의 마칠 무렵에 서울에 올라와서 용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가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요? 그 경위는 그날 국무회의 마친 이후에 김용현 장관이 제 방으로 잠깐 오셔서 일어나시면서 저녁 9시경에 대통령께서 보자고 하시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 게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고 있다가 울산에 내려가서 행사를 쭉 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서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연락이 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그냥 무산되더라도 그래도 올라가서 대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 일단 증인에게 참고적으로 고지해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중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증인신문 과정도 다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녹음도 같이 되고 있으면 고지를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다음 질문 생략하고 2-3번 묻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20시 36분경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입장하셨을 때 집무실 안에 누가 있던가요? 그 당시에 대통령님,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박성재 장관님이 세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에 입장하였을 때 그 순간의 상황이나 대화 등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대화는 없었고요. 그냥 도착해서 대통령님 이제 기준으로 우측편에 박성재 장관님이 앉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왼편이 비어 있으니까 대통령님 왼편에 가서 앉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피고인은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그냥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2-5번입니다. 대통령실 CCTV에 의하면 피고인 박성재는 20시 27분경, 증인은 20시 36분경에 집무실에 각 입실하였고 9분 정도 지나서 20시 45분경 한덕수 총리와 김영우 통일부 장관도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0시 56분경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집무실에 들어오는 장면도 확인됩니다. 수사 기록에서는 저녁 8시 전후에 모인 국무위원들을 일명 8시 멤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당시 8시 멤버들과 윤석열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집무실 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0시 27분경 이후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도착한 이후로는 거의 기억나는 대화가 없고요. 마지막에 들어온 조태열 장관이 들어오신 이후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 조태열 장관이 이제 70년 쌓은 탑이 물거품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꽤 오래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했고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탄핵 그 당시 중앙지검장인가요?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다음에 수석들도 잘 모른다. 그런 취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2-6번입니다.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피고인을 비롯해서 조태열, 조태용, 한덕수가 연결 출입문 통해 대접견실로 퇴실하였고 퇴실 당시 한덕수, 조태열, 조태용은 어떠한 문건을 지참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문건을 받은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위증죄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 드리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증언 거부 허가합니다. 다음 질문. 증인도 집무실에서 윤석열이나 김용현으로부터 어떤 문건을 교부받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2-8 묻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마찬가지로 좀 답변해 볼라요. 피고인 박성재도 집무실에서 문건을 교부받았나요? 저는 본 거는 없습니다. 뭐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본 거는 없습니다. 다시 10번 묻겠습니다. 추가 증거 순번 60번 김용현 증인신문 녹취록 증거 순번 598번 2025년 1월 23일자 김용현 증인신문 조서 각 제시하겠습니다.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부처들에게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라고 해서 비상계엄 이전 주거지에서 각 부서별 협조사항을 작성하여 비상계엄 당일 증인을 비롯한 주요 국무위원들과 경찰청장 등에게 협조사항 문건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물론 최근 윤석열에 대한 체포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도 증언하였습니다. 증인도 김용현으로부터 협조사항 내지 지시사항 문건 받은 건 아닌가요?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받은 적 없습니다.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보면은 그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 직전에 그 뭐 효력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국무회의 직전에 김용현 장관이 뭐 나눠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저 CCTV를 제 재판에서 봤는데 그 장면을 말씀드린다면은 뭐 제가 답변드리긴 곤란하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안이라 말씀하시면은 전 받은 기억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문답은 대통령 집무실 내에서 문건이 교부되었다는 취지로 김용현 장관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증인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내에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문건도 받으신 적 없다라는 네, 기존 받은 입장대로 기억이 유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11번입니다.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그 앞에 질문에서는 같은 내용을 적은 거부하셨는데 뒤에는 다시 적어하시는 겁니까? 네. 그 같은 내용을 앞에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집무실에서 증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문건을 교부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적은 거부하셨고요. 네. 지금은 그걸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뭐 사실은 같은 취지인데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집무실에서는 받은 기억이 없다. 네네. 그리고 바깥에서 저 화면에 있는 저기서는 기억은 없습니다만 화면을 제가 보니까 주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았다 안 받았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 안에서는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르치는 부분이 피고인 박성재 장관이 문건을 꺼내서 읽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접견실에서 피고인이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이 다수 확인됩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꺼내 읽는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대접변실에서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잘 몰랐습니다. 비상계엄 그리고 그 지금 박성기 장관님하고 제 자리가요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의자가 하나 있고 하나 건너뛴 자리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기 장관님이 뭐 보셨다 하더라도 제 위치에서 바로 옆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집무실에서 퇴실하여 대접견실로 나온 뒤 증인과 피고인 등 국무위원들은 어떤 내용의 대화 나누셨나요? 전부 이제 뭐 다들 허탈하고 뭐 망연자실한 상태여서 다들 걱정만 하고, 특히 뭐 저 CCTV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박성진 장관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늘을, 그러니까 천정 쳐다보시면서 한숨만 내쉬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다들. 2-13번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김용현이 대접견실 탁자 가운데 서서 증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어떤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김용현을 향해 묻거나 따지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지금 포인트가 가르치는 사람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여기까지 재생하고 증인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조태열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조태열은 피고인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김용현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증인도 이러한 대화 들으셨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2-14번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접견실 탁자에서 일어나 윤석열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은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당시 최상목과 조태열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제와 외교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인도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들으셨나요? 저는 들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2-15번입니다. 증거순번 546번 2025년 7월 25일 이상민 피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제 피의자 신분조서는 제가 제 재판에서 내용 부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